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공휴일인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좋은 날씨만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썸네일 그대로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전고점을 형성했던 것이 2021년 6월 말이었어요. 이 당시였죠. 그때 지수가 3316포인트였고 지금까지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19%,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10개월 동안 20%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0%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내 원금만 회복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시장을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제가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거 2008년, 2009년 그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2008년 말, 그 당시에 세계시장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급락이 나왔었던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가 IMF, 두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 번째가 2020년의 코로나. 그 세 가지 경우가 공교롭게도 10년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0년마다 폭락이 한 번씩 온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 당시에 보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던 것이 2008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맘때부터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무려 지수의 급락을 살펴보면 52%의 급락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최근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20%였죠. 물론 최저점까지 연결해 본다면 마이너스 25%, 아마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50%였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종합주가지수가 5월달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5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46%,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하고 삼성전자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삼성전자고 이거는 코스피 지수, 굉장히 흐름이 닮아있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5개월 동안의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부터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크게 당기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지금도 이런 바닥권이 지난다면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의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고점에서 일부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고 그에 따른 급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한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걸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난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서도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이 2600포인트니까 2.6배 이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본다면 제가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08년 당시가 이때예요. 자, 이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600%가 조금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같은 기간 내에 코스피는 2.6배의 상승이 나왔다면 삼성전자는 600%니까 7배의 상승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수를 추종하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 지수의 상승보다도 훨씬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필히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성장주에 투자했을 때는
지금처럼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약간 해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이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산업의 성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성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들,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익은 잡히지만 그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이런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 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어도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물론 10년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구간이 다 거치고 나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최우선 업종이 될 수 있고, 그걸 삼성전자가 7배라는 주가의 상승과 함께 그걸 극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7배가 아니라 8배 같죠. 8,000원에서 68,000원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아마 보유하고 있고 물리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아야 2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물론 고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거의 30%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삼성전자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25% 이상이다, 그렇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25%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슈팅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 매수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가의 흐름, 지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보지도 않고 단순히 주면서 좋다고 했고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매수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2008년 이후부터의 흐름, 이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구간에서는 평단가를 낮춰야 되고 추후의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반도체를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 한번 떠올려 보면 성장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2차전지도 성장 산업으로 분류를 하지만 2차전지가 본격적으로 개화했고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 전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또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게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의 흐름은 삼성전자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과거 삼성전자가 2008년 당시에 마이너스 50%가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이해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모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쯤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평단가가 8만원 초반? 8만 1,000원인가? 아마 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단은 낮출 수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단을 낮추고 지금 시점을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7만원을 돌파해서 8만원까지 그렇게 간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또 지수의 흐름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만 넉넉한 시간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런 공시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에서 1조 원대의 5 장비를 공급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이고 또 기업 자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새 정부에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카이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또 도심 모빌리티, UAM 이쪽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분야들 시대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과거의 9만원대 고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아직도 삼성전자는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2008년 사례하고 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전반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때문에 내가 성장주를 보유했다면 반도체가 되었던 2차전지가 되었던 그 저점을 활용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마주가 아닌 실적 위주로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쌓아 올렸던 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대감과 모멘텀에 의해서 단순히 그런 재료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면 그 산은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시고요. 지금 괴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